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뉴스 속에서 점점 더 무게를 더해가고 있는 한 장면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그리고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한 군사적 긴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는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군사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마약 카르텔을 명분으로 삼아 카리브해 인근에 군함과 항공 전력을 배치했고 특정 선박과 항공기를 차단하며 사실상의 봉쇄에 나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과 해상 교역은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을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문제로 규정합니다. 마약은 미국 사회를 좀먹고 있으며 그 근원 중 하나가 베네수엘라라는 주장입니다. 이 논리는 미국 내에서 낯설지 않습니다. 강력한 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그 적을 단호하게 응징함으로써 강한 미국을 보여주는 방식은 트럼프 정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뉴스는 조금만 더 오래 바라보면 단순히 마약과 군사 작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태는 정치와 경제, 자원과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삶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의 중심에는 지금의 베네수엘라가 놓여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석유에 기대어 살아온 나라였습니다. 석유 가격이 높을 때 국가는 비교적 안정돼 보였고 사회의 균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 하락과 정치적 혼란, 장기적인 제재가 겹치면서 그 구조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국가는 돈을 찍어냈지만 화폐의 가치는 사라졌고 지폐는 넘쳐났지만 상점의 진열대는 비어갔습니다. 한때 베네수엘라에서는 한 달 월급으로 달걀 한 판을 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는 약이 없고 전기는 예고 없이 끊기며 수도는 하루에 몇 시간만 공급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국가는 더 이상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는 언제나 다른 존재가 들어섭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마약 카르텔과 무장 조직, 불법 유통 네트워크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는 질서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경찰보다 먼저 나타나고 정부보다 먼저 식량을 나눠주며 법보다 먼저 처벌을 집행합니다. 아이들은 학교 대신 심부름을 배우고 청년들은 직장 대신 총을 손에 쥡니다. 마약은 범죄 이전의 생존의 수단이 됩니다. 농사를 지어도 팔 곳이 없고 일을 해도 돈의 가치가 없을 때 마약은 가장 빠르고 확실한 현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정말 마약 국가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국가가 무너진 결과로 마약이 확산된 것일까요? 이 질문은 미국의 군사 작전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만듭니다. 마약을 없애겠다는 폭격과 봉쇄가 이미 무너진 구조를 더 부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범죄 조직을 겨냥한 공격이 결국 시민들의 삶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군사적 압박은 과연 국제법의 틀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국가 간 무력 사용에 대해 매우 엄격한 원칙을 세워왔습니다. 유엔 헌장은 명백한 자위권 행사이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다른 국가의 영토에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대국의 힘만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미국은 이를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지만 마약 범죄는 전통적으로 국제법상 국가 간 전쟁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을 직접적으로 군사 공격한 것도 아닙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명확한 전쟁 선포도 없고 유엔의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회색지대 군사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태. 그러나 그 영향은 전쟁에 준하는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방식은 단지 베네수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강대국이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이유로 언제든 다른 국가의 영공과 해상을 봉쇄하고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다면 국제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규칙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그 규칙을 지켜야 할 주체가 규칙을 무시할 때 국제 질서는 힘의 논리로 급속히 기울게 됩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특히 우려를 낳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마약, 테러, 안보라는 단어는 매우 유연합니다. 정의하는 쪽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베네수엘라지만 내일은 또 다른 나라가 같은 논리로 압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는 오랜 시간 긴장과 갈등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냉전 시기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전략적 위치를 중시했고 친미 정권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 우고 차베스의 집권 이후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차베스는 반미 노선을 전면에 내세웠고 이후 마두로 정권까지 이어지며 양국 관계는 제재와 대립의 연속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에도 이 긴장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갈등은 군사적 압박이라는 더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석유라는 자원이 다시 등장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경제는 붕괴했지만 이 자원은 여전히 국제 정치의 중요한 카드로 남아 있습니다. 마약, 안보, 자원, 정치적 계산, 이 모든 요소가 겹치면서 베네수엘라는 다시 강대국 전략의 한복판에 놓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조치를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의 일방적 군사 압박에 우려를 표하며 베네수엘라를 외교적으로 지지합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미국의 안보 논리를 이해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동시에 국제법적 정당성과 민간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되어 온 군사 개입들이 과연 무엇을 해결해왔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사태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국가가 무너졌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국제 질서는 그 붕괴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강자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만 기능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와 그 아래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사람들 사이에는 너무도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마약과 안보, 자원과 전략이라는 단어는 뉴스에서는 익숙하지만 그 단어 뒤에는 언제나 구체적인 삶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길게 나눈 이유는 이 사태를 단순한 국제분쟁이나 군사 뉴스로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문제는 특정 국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 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